안녕하세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세 번째 시간이고요. 상복부 통증 호소 환자의 진단 미비로 인한 사망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은호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희 원장님, 그리고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미 선생님 사건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53세 남자였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복통을 호소하며 2013년 2월 23일 새벽 1시 54분경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술로 인한 복통으로 판단하여 내원한 지 8분 만에 약 처방을 하고 퇴원시켰습니다. 환자는 집에 도착한 후에도 복통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시 47분 환자의 배우자가 진료받은 병원에 전화하여 복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으나 진료받은 당직 의사는 부재중으로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타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환자는 4시 40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쓰린 것으로 의사가 오진하였고 복통에 대한 상세한 진료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급성 복통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와 충분한 진찰 및 정확한 생체 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상세한 진찰과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미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복부 통증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미실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진단을 위한 병력 청취 및 충분한 진찰을 하지 못한 것과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못한 측면이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응급진료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합니다. 급성 복통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미실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으로 정책 부분이 미비한 측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환자에 대한 입실 및 퇴실 시에 활력 징후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급성 복통에 대한 퇴실 안내문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음주한 상태인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일단 술을 마셨고 술 마시고 구토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술 때문에 이러겠구나라는 생각을 본인이나 내지는 보호자는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배틀고 따갑다고 막 이러니까 응급실에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응급실에 와서 진단하고 이제 내원 시간 8분 만에 집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갈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8분 만에 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술을 먹고 왔든 그렇지 않든 배가 아파서 왔는데 환자 병력 청취도 여기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신체 검진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배가 아파서 왔는데 약을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적어도 복통이 좋아지는지 나빠졌는지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약효가 나타나기도 전인 것 같은데 이게 환자가 이제 갔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환자나 보호자가 가겠다고 한 건지 파악이 안 되고 대체로 이게 처음에 환자가 오면은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확인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으면은 통증이 또 어느 정도 경감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약을 더 처방을 할 건지 이 검사를 좀 할 건지 이걸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환자가 퇴실을 한 거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응급실 진료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특히 이제 복통은 응급실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복통을 응급실에 왔다고 해서 검사를 다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복통이 오면 검사를 다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좀 써놓으셨는데
응급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응급실에 오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복통이고요. 복통으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병력 청취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환자의 복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된다면은 일단 증상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응이 있으면은 약을 처방을 하고 외래로 오기를 이제 추적 진료를 이제 권유를 하는 거고 환자의 그 증상 중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으면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줬는데 반응이 없거나 통증이 악화되면은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반응도 없고 지금 병력 정치도 어느 정도 안 돼 있고 신체검 지금 소견도 없고 활력 정도도 지금 판례 뭐 내용도 좀 별로 없지만 네. 소견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미지수라서 네. 약간 좀 황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술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응급실 이렇게 방문하는 환자들은 이미 술이 취한 상태고 그러면 누가 같이 와서 뭐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고 이 사람은 술이 취해서 이사불성이고 이러면 사실 뭐 병력을 물어보거나 진단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시기가 사실 되게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응급실에 뭐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응급실이 그냥 다 계획을 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급 상황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술도 드셔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완전히 인사분석으로 이제 의식이 아예 없어서 오시는 분부터 술 먹고 소리치면서 오시는 분, 술을 조금 드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소리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분들이 있고 뭐 술을 어느 정도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분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9나 저기 뭐 경찰이 와서 주치자로 그냥 환자를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누군가한테 이제 맞아서 왔는데 외상은 있는데 검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 옆에 붙어서 이제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약간 저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저렇게 빨리 8분 만에 갔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그냥 술 취해서 이런 거 배 아프다 그런 거니까 그냥 빨리 약 주시고 그냥 저 집에 갈게요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 사건의 표현 자체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병원에서 그냥 자위퇴원서 이런 거 받고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환자가 이렇게 의료진의 의견과는 이렇게 다르게 퇴원하고자 했을 때 보통 병원에서는 자위퇴원서 이런 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혹시 의료진이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 혹시 이재호 교수님 이런 게 있을까요? 자위퇴원서는 그냥 의료 지시에 반해서 퇴원을 하는 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의사는 이렇게 이제 의학적 지식에 의해서 이걸 권유를 하는데 환자는 자기가 이제 내가 원해서 가는 거라 하는 것을 의사하고 환자가 동시에 사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굳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환자가 갔는데 환자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환자하고 보호자가 간다고 했을 때 이걸 허용을 해야 되느냐.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계속 말려야 되고, 계속 말렸다는 것도 남겨둬야 되고, 그걸 의무기록에 이제 남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또 다른 병원이라든지 가도록 이제 설득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설득했다는 것도 남겨야 되고, 보호자 말로 이렇게 자위퇴원서를 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다른 여러 보호자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냐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위퇴원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남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랑 약간 윤리 교육을 하다가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자위퇴원서를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이재호 교수님도 이렇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정식 이런 법정 문서가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일단 한번 엄청 놀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썼다라는 이유로 그냥 다 보호는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또 이제 한번 또 놀라더라고요. 근데 자의태연서를 쓰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제 인턴 선생님들,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 경험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주은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전한 이재호 교수님 이렇게 언급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환자가 원해서 의료진과 의견 달라가지고 퇴원했을 때 이렇게 자의퇴원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건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법적 효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에 의학적 판단이 우선할 수 있어요. 의학적 판단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이제 환자에게 응급 상황을 지나고 평상시 의사 능력이 있고 이랬을 때는 그걸 이제 존중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의학적인 상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존중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적 상황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좀 의학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미리 하는 거고, 지금 법률적 판단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판단되지만 의학적으로 또 알아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이제 그 표본에 관한 부분, 환자 의사를 존중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은호 교수님 말씀만 비슷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재 교수님은 이제 이 환자 주사도 하고 했으면은 그 관찰도 잘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야간 시간에 약국이나 의원이 없으니까 그냥 응급실로 가서 약을 탄다, 내지는 뭐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온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 환자도 그렇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그냥 그렇게 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자의퇴원이라는 형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응급실을 찾아간 것 자체가 사실 낮이었으면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들렸을 것 같은데, 밤에 그런 곳을 열 수 없으니까 그냥 의료기관을 찾아간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느낌이 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간 시간이나 어떤 휴일이 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응급실로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직 의료기관 내지는 대체 의료기관, 응급실이 아닌 갈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 환자는 본인이나 의료기관은 그런 줄 알고 처치를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심각한 환자로 봤었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가볍지만 밤에 야간이나 휴일 기간에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 교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처럼 이제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가 가면은 이제 이런 환자는 이제 워킹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료하고 있는데 이 환자 왔으면은, 약 한 번 치워주고 보냈는데 그냥, 대병원에 이제 가서 사망했다고 소송 걸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술을 먹고 술을 취한 상태에서 외래진료 보러 간다는 거는 또 이게 약간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진료를 보는 부분들은 조금 약간 뭔가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휴일이라든지 뭐 야간에 필요한 어떤 어전트 케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지 않는 어떤 그 증상이라든지 어떤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제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나름대로 보호를 받으면서 진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폭탄 맞으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